네. 자, 일단 여기 용어까지는 이해하시는 걸로 하여튼 모든이란 용어는 어떤으로 부정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자, 이제 지울게요. 요 정도 말은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사실은 명제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명제의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명제 배울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반드시 나오는 하나, 명제들 써주고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야 되는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얘를 배우는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냐? 명제 배우는 목표. 내신 시험 잘 배우려고, 그죠? 물론 제일 커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사기 안 당하려고. 이래가 이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은 아닐 수도 있죠. 물론 다 적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너네한테 사기치려고 돈 비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내가 혼자 말 뜻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인정한 경우에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재판 가면 다 져요. 그런 경우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참거짓 판단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얘기했어. 내일 비 안 오면 현장 체험 학습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내일 비 안 오면 현장 체험 학습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개입니다. 4가지나 돼요. 비 온다를 A라고 할게. 그러니까 그냥 비 온다랑 현장 체험을 봤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비가 안 왔어. 그래서 현장 체험을 갔어. 이런 경우 있죠. 두 번째는 비가 왔어. 그래서 현장 체험을 안 갔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비가 왔어. 근데 현장 체험을 갔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비가 안 왔어. 근데 현장 체험을 가지 않았어. 이런 4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 중 선생님이 한 요 말 기준으로 거짓말에 해당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있는 대로 다 고르시오. 다시요. 내일 비 안 오면 현장 체험 학습 간다라는 이제 말을 가지고 그 다음날 비가 와서 현장 체험, 비가 안 와서 현장 체험 갔어도 있고, 비가 와서 현장 체험 안 갈 수도 있고, 비가 왔는데도 현장 체험을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비가 안 왔는데도 현장 체험을 안 갈 수도 있죠. 이 중에 이 4가지 경우 중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경우가 어느 경우일까요? 4번. 뭐 한 가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있나요? 3번? 비가 왔는데도 갔어. 아, 짜증나게. 응? 또 있나요? 없습니까? 이 중에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니네 제일 먼저 찾은 거겠지. 어느 경우? 비가 안 왔는데 현장 체험을 가지 않은 이 경우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왜 거짓말이 아닐까요? 비 온다고 안 간다고. 응? 비 온다고 안 간다고. 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야. 비 안 오면 간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면 간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 경우에도 안 갔다면 이건 거짓말 확실하지. 근데 왜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비가 왔는데 갔는데요? 비 오면 안 간다는 말 안 했어. 그 얘기예요. 선생님은 비가 안 왔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비가 왔을 때는,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상황이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기까지 지금 포함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봤자 재판 가면 다집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거 맨날, 검사들이 이런 거 해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야? 딱 맞고 틀리고를 구분하는 사람들.
분명히 선생님이 비 안 왔을 때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왜 혼자 비가 왔을 때를 추측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서 저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배우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건 아니죠. 내신 몇 점 맞느냐가 중요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제 명제 여기 얘기한 것까지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리집합이라는 걸 이제 아까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명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이제 신기한 거 하나 얘기할게. 이제 여기가 오늘 이제 문제를 푸는 데 기준이 되는 문제니까 여기는 알아두세요. 아까 조건이라는 게 뭘 조건이라고 했지? 조건. 답이 없는 어? 조건. 뭐를 조건이라고 하죠? 형제가 아닌 거.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한 거지. 이제 말 뜻이니까. 형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는. 판단 안 되는 거죠. 그거에다 조금 더 하나 추가하면 내가 써준 말 중에. 이거 필기가 좀 안 돼 있으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그게 조건이죠. 현재 상태로는 참 거짓이 없는 거지만.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놈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데 그 자체로는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게 이 조건 두 개를 이면이란 말로 연결을 해주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명제는 조건들 두 개가 이면으로 연결된 상태의 문장을 얘기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이 문장이 있어요. 이거 명제 아니에요. 이거 명제 아니야. 진짜 x가 4나 8이나 16 뭐 이런 거 되면 참이 되는데 그런 숫자 아니면 거짓이 되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 보이나요? 그럼 x는 8의 배수이다. 이 말도 당연히 현재 상태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조건인 거다.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을 내가 이면으로 연결해 볼게. x가 8의 배수 2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 말은 어떨까? x가 8의 배수라면 그 x가 4의 배수가 된다. 이 말이 참이 되는가 거짓 되는가가 판단돼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참이죠. 희한한 거야. 원래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는 미지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이 두 개의 문장을 이면으로 딱 연결을 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면 이제 참거짓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아까 x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말이 붙으면서 x값이 딱 결정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말을 판단하니까 이제 참거짓이 판단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장이면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우는 이 명제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결국 어떤 조건과 또 다른 조건을 이면이란 말로 연결을 해주면 이런 구조를 앞으로 우리가 명제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돼요. 참거짓이 판단되니까. 그래서 보통 니네가 읽는 모든 명제는 중간에 이면이란 의미의 글씨들이 붙어 있을 거야. 그럼 그 앞에 게 어떤 다른 조건인 거고 또 뒤에 게 또 다른 조건이야. 이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이렇게 불러요. 니네 혹시 영어 수업 받을 때 무슨 문법 수업 같은 거 할 때 무슨 가정법 이런 거 배우냐? 네. 그때 가정법은 뭐로 시작하죠? if 뭐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정. 그러면 띠리이다 라고 딱 말이 끝나는 건 결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은 가정이라 부를 거고 이면 뒤에 있는 그 조건들은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요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P 앞으로 볼 기호야. 화살표를 그을 거야 이렇게. 그게 이면 글씨를 이렇게 써.
P이면 Q. 여기 이제 Q하고 G하고 헷갈린 사람이 있는데 G는 앞으로 도는 거고요. Q는 뒤로 도는 거야. 이렇게 소문자 부분에 여기 Q야 Q.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조건인 거고 이게 이면이야. 그러니까 P 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P 이면 Q이다. 그래서 얘는 명제의 기본인 거야.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표시교현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 있어. 그럼 내가 이 명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수 있냐 이런 얘기야. 명제의 참 거짓 판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야 100%.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돼.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근데 명제 참 거짓을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쓰는 유리한 거. 아니면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직관. 직접 보는 거 말고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읽으니까 당연히 참이다 거짓을 아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편해. 참 거짓 판단하는 문제인데 읽어보니까 알겠어. 너무 편하지. 직관. 많이 보면 볼수록 유리한 거. 근데 너네가 이제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참이 되나 거짓이 되나 헷갈릴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참 거짓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줄게요. 요걸로 판단하는 방법이 사실 교육 목표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시험 문제 내는 건 이 빨간 글씨처럼 해보라고 하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진리 집합에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도 있고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 진리 집합에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할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여기 명제에서 참 거짓 판단하는 기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명제 단원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이 사용돼. 그래서 그래. 이 포함 관계를 이상한 이름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니네 귀찮게 하려고 막 역, 대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막 이런 말 붙이는데 그거를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로 끝내면 돼요.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언제 이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언제 참이 되는 거냐? 참이 되는 기준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 집합을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집합에 해당된다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냥 읽어보고 참 거짓을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아. 근데 이제 이 실제 문장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의 기준은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봐서 뒤에 것 쪽으로, 그러니까 화살표 나가는 방향 쪽으로 포함되는 관계일 때 참이라고 부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그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사람은 동물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사람 동물이잖아. 근데 요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의 집합과 동물의 집합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의 집합이 이만큼이고 실제로 사람의 집합은 그 중에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쪽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이 말은 참인 거야. 동물은 사람이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 참거짓 기준은 딱 요거야. 딱 요거. 그럼 니네 맞춰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직관으로 알아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게 또 더 확실할 수도 있어.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 조건 진리집합은 이만큼인데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요만큼이 되니까 P가 앞에 게 뒤에 거이다 1의 3인데 지금 이 경우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가 기본적인 방법. 그렇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보기들이 돼요.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직관으로 알아도 좋고 따져봐도 됩니다. 참의 거짓이에요? 참의 거짓.
이거의 진리집합은 x가 1 들어가는 거 하나뿐이죠. 이 조건은. 얘는 두 개죠. 맞아요?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죠. 참이 되게 하는 x.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럼 참인 거예요. 그럼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명제 끝날 때까지 유효한 거니까 요 말로 판단하시면 된다. 요게 오늘 이제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실제로 참거짓을 판단해보는 문제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일단 유형 1번 한번 볼래? 유형 1번에서 진짜로 문장을 가지고 참거짓 그냥 대충 알아내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 240번 봐봐. 240번. 다음 중 명제인 거를 찾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명제란 뜻은 알고 있으니까. 사과는 맛있는 과일이다. 맛있잖아, 사과. 맛없어? 사과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죠? 사과 싫어하는 사람 있나? 아, 그래요? 왜요? 맛없어요? 그러면 명제 아닙니다. 두 번째,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x 값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건 명제가 아닌 거예요. 100의 약수는 많다. 100의 약수는 많다. 사실 100의 약수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냐? 약수 개수 따지는 법 배웠잖아 이미 1학기 때. 소인수 분해하면 되죠. 약수 개수 세는 방법.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9개입니다. 그럼 9개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면 1, 2, 2의 제곱 1, 5, 5의 제곱 1 곱하기 1, 1 곱하기 5, 1 곱하기 25, 2 곱하기 1, 2 곱하기 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5, 20, 100. 작은 숫자부터 말하면 1, 2, 4, 5, 10, 20, 25, 50, 100 이렇게 9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숫자가 엄청 크면 개수 셀 때 힘들겠지. 그래서 아는 방법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소인수 분해하고 나와 있는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에서 쭉 곱하면 됩니다. 약수의 개수. 그럼 이제 100의 약수 개수는 9개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100의 약수가 많다 그랬는데 많다 적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참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문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 아닙니다. 홍길동은 키가 크다. 소설에 뭐 홍길동 키가 몇 센치라고 나온 적이 있을 적도 아닌 뿐더러 또 몇 센치라고 해도 그걸 크다 작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죠. 예를 들면 민차가 딱 있는데 농구 선수 옆에 가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유치원생 옆에 가면 또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기준 따라 다르겠죠. 다음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은 0이다. 야 아무 x나 집어넣어도 는 0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됩니다.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거짓이지. 내가 보면 하나도 없어. 실수 집어넣어서 0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집합이에요. 진리집합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의 x에서 0이 아니다로 거짓인 게 분명한 거니까 얘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진리집합에 대한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 243번 볼래? 계속 기호의 약속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까지는 같이 해줘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 다음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야. 오케이. 1부터 10까지. 그랬을 때 조건 P를 써줄 테니까 그거의 진리집합을 한번 나타내서 맞나 틀리냐 확인해봐. 이렇게 된 거야. 자, 조건 P. x는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5, 6, 7, 8 이겠죠? 다시 1부터 10까지 자연수인데 조건 P가 1번이야 1번.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야. 그럼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진리집합은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9, 10. 맞죠? 1, 2, 3, 4, 9, 10. 그러니까 1번 틀렸지. 자, 2번. 조건 P가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다. 즉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x들. 그럼 결국은 2차 방정식 풀어봐 이 얘기야. 그 중에서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놈만 사실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인데 이걸 진리집합 쓰려면 마이너스 1은 그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3 하나만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틀렸어요. 3번 x는 소수이다. 그러면 1부터 10가 중에 소수만 진리집합이 원소가 될 수 있으니까 2, 3, 5, 7 이렇게 4개가 적혀야 되지. 3번도 틀렸어요. 9는 왜 들어가? 소수가 아니죠. 그 다음 P x는 3의 배수이다. 그럼 사실 3의 배수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3과 6분인데 그 P의 여집합을 불렀으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3, 6, 9 이렇게 3개 빼고 쓰면 되겠죠. 3, 6, 9 3개는 빼고 7개. 맞네요. 4번 맞는 말. 그 다음 12의 약수. 12의 약수 자체를 진리집합 불러보면 진리집합 P는 1, 2, 3, 4, 6까지죠. 그럼 P의 여집합은 나머지 거 써야 되는데 그냥 진리집합 P를 써놨네. 5번 틀렸죠. 5번 틀립니다. 안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부정 한번 해볼게. 부정. 유형 2번. 245번 한번 부정해볼게. 이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 거 하나를 한번 각각 해봅시다. 자, 이거 부정하는 방법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부정해봐. 그러면 얘도 부정, 교집합도 부정, B도 부정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보면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해서 쓰라는 얘기야. 자, 한번 그러면 부정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0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의 부정은 아까 필기된 것 중에 그리고 이거의 부정은 또는 이거나 또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0보다 크다. 요게 이제 올바르게 부정을 한 거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조금 너무 쉬운데 상식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걸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의 부정을 써볼래요? 너무 쉽죠? 이거의 부정은 는이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는인 거죠?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보기에 있어 없어져? 자, 그럼 니네가 A 곱하기 B가 0이다를 조금 더 한 번만, 지금 한 번 한 걸로 고3 때까지 가는 거니까 곱해서 0 나온다. 이게 부정 맞는데 보기에 없단 말이야. 그럼 실제 이 뜻은 니네가 한 번만 읽어보면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A 곱하기 B가 0이다. 이거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이미 많이 했거든. 이거 뭐라고 풀었었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 풀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인수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답 쓸 때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써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곱해서 0 나온다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고와 또는으로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이 또는이라는 게 합집합 기호인 거 알지? 이해를 좀 돕게 하려고 부가 설명하는 거야. 좀 들어봐봐. 또는이라는 합집합이니까 이거 집합성에서 합집합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만큼을 말해요. 자, 또는의 정확한 의미를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이 내가 지금 빗금 친 데가 A 또는 B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개를 합친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이쪽 왼쪽 반달은 A만 0이라는 뜻인 거야. B는 0이 아닌 거지. 여기는 A도 0인 거고 B도 0인 거고 그 자리고, 여기는 A는 0이 아닌데 B가 0인 거죠. 자, 또는의 의미를 지금부터 써볼게요. A는 0 또는
B는 0의 실제 의미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경우와 A가 0이고 또 B도 0인 이 세 가지 말을 한꺼번에 요 말로 표현합니다.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와 A는 0이 아닌데 B가 0인 경우와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세 가지를 한 번에 말하는 표현이다. 됐어요? 또는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서 이제 풀어볼게. 명제라는 게 조건 두 개를 이면이라는 이 화살표 기호로 연결해서 했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냥 읽어보면 아는 직관이라는 표현도 아주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좀 더 이 단원의 목표로 따지면 앞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참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 이때 이런 종류의 조건을 명제를 참이라고 부른다. 그거 하나만이라. 그래서 머릿속으로 참고진 얘기 나오면 다 여기에 신경이 가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이게 안 되면 거짓인 거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 하나를 우리 책에 있는 걸 해볼게. 249번 봐봐. 249번 보면 두 조건 소문자 P와 소문자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라고 써줬을 거야. 그럼 너네 머릿속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에 있어요 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또 뭐가 떠오를 거냐면 앞에서 집합에서 배운 대로 요게 P고 요게 Q예요. 이런 상황으로 떠올릴 거란 말이야. 요 기준으로 보기 5개를 보고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고르는 거야. 지금 명제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집합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왜 집합을 먼저 배우고 명제가 나중 들어가느냐. 명제의 참거짓을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기 위해서 집합에 대한 표현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자, 이거 가지고 맞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그냥 직관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볼게. P랑 Q랑 합치면 1번 보기가 P랑 Q랑 합치면 외울 거 얘기해줬지?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라면 반드시 이 밑에 4개의 경우는 숨도 쉬지 말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P가 Q에 포함된다면 P와 Q의 교집합은 P가 되는 거고 P와 Q의 합집합은 Q가 돼야 되는 거고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 되어야 하고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사이에는 P의 여집합이 크다. 이 4개가 외워진 상태면 좋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P 합집합 Q는 그냥 Q죠. 틀렸어요. P 교집합 Q는 P예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교집합 Q인데 요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Q 차집합 P야. 그럼 Q 차집합 P는 이 부분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공집합이라고 쓴 Q가 된다고 하는 3번은 틀린 보기. 4번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써있는데 드모르간 법칙을 쓰세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인 거고 P 합집합 Q는 Q가 되니까 실제로는 Q의 여집합과 같은 말인 거야. 근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란 보장은 없으니까. 그 다음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빗금을 칠게. P의 여집합을 흰 걸로 칠할게. 포함관계 이러니까 P의 여집합을 칠한 게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합집합 Q를 칠할게. Q는 노란 걸로 칠할게요. 합집합이니까 빗금이 하나라도 쳐져 있는 데는 다. 그럼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나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니네 한번 도전해봐. 252번을 한번 맞춰보세요. 대신 앞에서 배운 집합 지식이 좀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252번을 맞춰봐. 252번 문제만 쓸게.
Q이면 not P가 1000이다. 그렇다면 진리집합으로 빨리 나타내시고 그걸 기준으로 5개 중에 무조건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 때나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아주 기본 단위의 문제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답이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앞에 있는 진리집합은 Q가 되는 거고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포함관계지. 이걸 내가 낸 이유가 있어. 혹시 여기까지 찾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수 있어.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이 관계. 이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 또 줄 테니까. 사실은 좀 유형 9번까지 내용 설명이 끝난 상태야. 근데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 그렸나요?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런 거 그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P랑 Q를 그리잖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까 A가 B에 포함되면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포함되는 작은 놈을 안에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었죠. 얘 그릴 때도 이렇게 놓고 Q가 작은 놈이니까 Q를 그리고요. 이렇게 돼서 얘를 P의 여집합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P를 구해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포함관계를 있으면 그냥 P의 여집합을 그리려고. 사실 P는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깥에 있는 여기가 P야 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라고. 애초에 P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P의 여집합에 포함돼. 자, 이거 가지고 찾아보면 P하고 여기 P야. 바깥에가 P고 이 안쪽이 Q니까 이 바깥에랑 요거 Q를 합쳤다고 전체 집합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P랑 Q랑 교집합. 얘 바깥에랑 얘랑 공통은 없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교집합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하세요. 이런 거 포함관계 그릴 때 P하고 Q를 따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그릴 거. 그런 다음에 봐도 여기가 P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거나 힘든 문제가 아니니까. 자, 이제 유형 3번까지 했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유형 9번까지 이미 이걸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쭉 한번 중요한 문제 내가 별표 쳐주려고 진행해 볼게요.